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겨울에 결혼했다가 사계절도 못 채우고 이혼녀를 선택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모든 이혼한 부부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설마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컸었거든요. 하지만 남친일 때의 모습과 남편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 인간에 크게 실망하고 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한 번 하기는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과연 몇 개월 만에 이혼할 만한지 아니면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지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참고로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호칭할게요.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어요. 당시 직장에 입사한 지 2년 조금 넘을 때였는데 어리버리하던 신입 시기가 지나니까 제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발이 넓은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히 좋은 직업을 가졌다거나 특출나게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딱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나 남녀 구분 안 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였죠. 사실 그동안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직장 내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했고 사회 곳곳에 여자라고 은근히 깔아내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었지 진심으로 남녀 평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딱 제가 찾던 이상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말뿐이 아닌 행동과 마음으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대하는 남편이 마음에 쏙 들더군요. 특히 제가 다니는 회사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분하며 같이 화를 내주는 모습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으며 결국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어요. 거기다 남편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자기가 돈을 보태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세상이 어느 땐데 남자가 돈을 더 쓰냐며 반반 결혼할 수 있게 해줬다는 말을 듣고 이 남자는 진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한다고 믿고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에게 돈을 해주고도 저보다는 1,000만 원 정도를 더 가지고 있던 남편과 균형을 맞추려 전 친정의 손을 벌리고야 말았죠. 하지만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결혼 비용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왔거든요. 솔직히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도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다른 일로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남녀 차별 때문에 남편과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인 설날에 양가집에 방문하면서 조금씩 그런 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과 시가 모두 저희 신혼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신혼집 위치가 딱 중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과 시가 사이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이 오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시가와 친정 둘 중에 한 곳만 정해서 신정 구정 나눠서 다녀오자고요. 그 편이 시간상으로 훨씬 절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쪽이던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신정 때는 그냥 집에서 쉬고 구정 때 시가와 친정 두 곳 다 들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하며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완고하더군요. 결국 남편의 고집대로 저희는 구정 때 시가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남편이 주장해서 동전을 던져 앞면은 시가, 뒷면은 친정 이렇게 정한 거고요. 아무튼 시가에 도착해서 여느 며느리처럼 음식 준비며 잡다한 일들 도맡아 하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저녁쯤에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시가에 들렀다 온다면서 차가 막히니 조금 기다렸다가 신우 얼굴만 보고 가라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시가에서 친정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는지라 마음은 급했지만 기다렸죠. 근데 2시간이 넘도록 도착을 안 하길래 제가 신우이는 다음에 봐야겠다. 저희는 이만 출발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건데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살짝 기분이 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 목이 빠지게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냐.
당신 말대로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 우리 부모님 뵙는 건데 어디가 우선이냐 하고 남편 끌고 친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못 씹은 얼굴이었고 친정에 도착하고도 뚱하니 친정 부모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살갑게 다가가서는 배 안 고프냐, 오는데 고생했다 말을 붙여도 고개만 까딱할 뿐 별다른 대답도 안 하고 아빠가 귀한 사위였다고 아껴두신 담금주를 꺼내 한잔하자고 했을 때도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술 못 먹는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시부모님이랑 거하게 한잔하는 걸 봤거든요. 저처럼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대하는 것까지도 안 빠래요. 하지만 최소한 마음 불편하게는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질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대판 싸우고 싶었지만 괜히 친정 부모님에게 걱정만 끼쳐드릴까 싶어 꾹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우리 친정집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고요. 명절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건데 대놓고 나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 건들지 마세요. 이런 태도는 진짜 아닌 거 아니냐고 막 쏘아댔더니 자기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미안하다며 아직 어색해서 그랬다고 사과는 하대요. 누군 하나도 안 어색해서 시부모님 앞에서 괜히 분위기 맞춰드리고 아양 떨고 그랬답니까? 그래도 일단 사과는 했으니 이번만 넘어가 준다. 대신 다음부터 또 그런 모습 보이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라 경고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몇몇 사건들이 있긴 했어요. 겉으로는 남녀 평등을 떠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철저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남편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몇 달 전에 신우 남편의 사촌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하필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더라고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솔직히 남편에게는 매제의 사촌이면 그냥 남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당연히 축의금만 하고 저희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집안 행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다른 날짜로 바꾸자는 겁니다. 거기서 전 또 한 번 승질이 났죠. 집안 행사는 무슨 집안 행사냐.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온 사람이고 막말로 사돈의 사촌 결혼식에 누가 가냐. 정 뭐 하면 축의금이나 신우한테 전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면서 부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에는 저 혼자 가라며 자기는 그 결혼식에 꼭 참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사돈의 사촌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날 몇 시간 동안 저희는 치열하게 싸웠네요. 남편은 결혼식장에 저 없이 가게 되면 다들 와이프 어디 갔냐 물을 게 뻔한데 그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지 아느냐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창피하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 그걸 떠나서 우리 부모님하고 한 약속이 먼저인 거 아니냐. 어떻게 장인장모랑 한 약속을 네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 따지다 보니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싸웠네요. 아무튼 각자 자기 약속 챙기기로 결론 짓고 겨우 사태는 진정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일이 터져버린 건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저희 시간은 절대 김치를 사 먹지 않아요. 무조건 직접 담궈 드십니다. 그래서 1년에도 두세 번 김장을 하시죠. 물론 제대로 하는 김장은 한 번이고 나머진 대부분 겉절이나 파김치, 물김치 같은 걸 담그시지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김장한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길래 하루 월차 내고 아침부터 가서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가와 달리 친정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두 분이서 드셔봐야 얼마나 드신다고 하시면서 김치는 주문해서 드시거든요. 그러니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뭘 시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했죠.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신 시어머니는 처음엔 좋게 알려주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버버하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고 나무라기만 하니 더 정신이 없고 실수연발이었네요. 어찌저찌 김장 50포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어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시집간 시누이가 다른 김치는 아예 입에도 못 댄다며 무조건 자기가 담근 김치만 고집해서 많이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포기 정도? 시누이가 와서 가져가게 김치통에 나눠 담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도 5포기 정도 가지고 왔죠. 거기다 용돈 겸 배추값 하시라고 돈도 좀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친정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두 포기 정도 김치를 따로 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시가에 김장하러 다녀온다는 건 알고 있었던 남편은 갑자기 김치를 왜 나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가 맛있어서 맛 좀 보시라고 가져다 드리려고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두 분이서 드실 건데 뭘 두 포기나 가져다 드리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장난처럼 자기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좋으시겠다 공짜김치 드시겠네 하더라고요. 도저히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담고 있던 김치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이게 왜 공짜김치냐고 따졌죠. 어차피 재료비도 들였고 거기다 시어머니 혼자 담그신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했는데 내가 친정에 김치 두 포기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텐데 그날따라 남편도 지지 않고 제 속을 다시 긁는 거예요. 저보고 네가 도와줘 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냐고요. 괜히 우리 엄마만 두 배로 일한 거 아니냐고 빈정대길래. 그래? 그럼 다음에 김장하러 오라고 하면 안 가야겠다. 네 말대로 별 도움도 안 되니까 하고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김장하게 놔두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혼자 열을 내며 말을 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니네 엄마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네가 직접 월차내고 가서 도와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 굳고 괜히 고생 안 해서 좋고 너도 어머님 혼자 김장 안 해도 되니 좋고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하고 괜히 오버하며 신이 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분에 모시겨 냉장고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친정엄마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밑반찬들을 꺼내서는 싱크대에 막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완전 눈이 돌아서 이성을 잃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성질없나요? 남편이랑 똑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한 김치 그대로 들어서 버려버렸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버렸으니 나도 니네 엄마가 한 김치 버려도 할 말 없지?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완전히 꼭지가 돌았는지 제 목을 꽉 움켜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겁이 없었네요. 그 정도로 미친놈인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 이혼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요. 몇 초가 흘렀을까 캑캑거리는 저를 보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황급히 저를 놔주길래 전 바로 집에서 뛰쳐나와 친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음날 제 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그대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까지 떼놨죠. 그리고 다음 수술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주둥이로만 남녀평등 떠들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정반대인 남편 자식이랑 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한 번 친정으로 찾아와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목을 보여주며 지 마누라 목을 이렇게 만드는 놈한테 네 딸 맡길 수 있겠냐고. 진짜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서 죽이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괜히 엄한 사람 범죄자 만들지 말라며 내쫓아버렸더니 그 뒤로는 귀찮게 안 했고요. 아마 남편은 모르긴 몰라도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발 죄 없는 사람 또 끌어들여 사고치지 말고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고 평소에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냐 진심으로 충고도 해줬네요. 그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멀쩡한 겉모습만 보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요. 지금은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 구해서 나갈 거고요.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서 따로 대출 없이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었고 결혼까지 했는데 저런 개쓰레기였을 줄이야. 참 개탄스럽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남은 건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깝게 허비한 제 시간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럼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끝으로 물러갈게요. 행복하세요.